당신이 70이 넘어서도 매일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둔다면 나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그저 발에서 벗어난 그대로 두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나는 예전에 한 노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그의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단지 신발이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탁 위가 어지러워졌고 옷은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보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작은 표시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다. 집안의 모습,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신발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당신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대충 넘기게 됩니다.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조차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의 끝에서 신발을 벗은 뒤 잠시 멈춰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천천히 가지런히 놓아보십시오. 그 짧은 행동 속에 당신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작은 질서를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다시 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힘이나 기억력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스스로를 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는 그 순간, 사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던 손길이 어느 날부터는 멈춰버립니다. 그 멈춤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삶을 끝까지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작은 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기준을 지킵니다. 반대로 점점 무너지는 사람들은 항상 작은 것부터 놓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나를 위해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나?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서 밀어낼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발이 흐트러져 있고 물건이 제자리를 잃고 공간이 어수선해질수록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발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더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그 선언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의 삶 전체가 점점 느슨해집니다. 나는 당신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다시 손을 뻗어 작은 것을 바로잡는다면 당신의 마음도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올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신발을 벗은 뒤 그대로 두지 말고 손으로 방향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내려놓는 순간 아무도 그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을 가장 오래 지켜줄 사람도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지나치는 그 자리, 문 앞에 놓인 신발 한 켤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손길이 아직 당신에게 남아있다면 당신의 삶도 아직 충분히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사람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친구가 멀어져서, 세상이 변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당신이 스스로와의 관계를 놓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둘 때 사실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점점 흐트러지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신경 써줄 사람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나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가장 오래 지켜볼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집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신발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고 방 안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말을 줄이고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난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놓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의 한순간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그 신발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 행동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라는 작은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릴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조용히 쌓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다시 찾는 일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당신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이 매일 지나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또 하나의 조용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힘도 욕심도 관계도 심지어는 기억까지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대충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은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 무너질 때 비로소 흔들린다는 것을, 당신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작은 포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쯤은 괜찮습니다. 이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포기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바뀌면 삶 전체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나는 어떤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젊을 때 매우 단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이제는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발이었고, 그 다음에는 옷차림이었고, 그 다음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홀히 하면 당신의 말도 행동도 관계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선택이 줄어들고 반복되는 일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반복 속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작은 습관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기준은 이미 낮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예전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 깨어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큰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하나를 다시 바로 세우십시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 그 순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을 한 번 더 움직여 보십시오. 그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는 그 짧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정리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거창한 결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반복, 아주 사소한 방심,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쌓여서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당신이 매일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는 습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편해서 피곤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방식대로 늙어갑니다.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정리하지 않게 되고, 미루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삶 전체가 미뤄진 채로 남게 됩니다. 당신이 신발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다루지 않겠다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계속되면은 당신은 점점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저녁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감정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니까 따라가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뎌짐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발을 정리하지 않는 것,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것, 말 한마디를 대충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당신의 삶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자신을 놓아주다가 결국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작은 것 하나를 바로잡는다면 당신의 삶도 함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 그 순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발을 손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방향을 맞추고 가지런히 두는 그 짧은 행동 속에 당신의 의지가 담기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리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다시 붙잡는 순간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놓지 않았다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사람은 큰 결심으로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하루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아주 작고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이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 매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조금 더 신중해진다면 당신의 삶도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상태는 곧 당신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리되지 않은 신발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질서입니까? 그 첫 장면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당신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당신을 둘러싼 공간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 마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발은 집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놓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인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습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기초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단단할수록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특히 신발이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십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반복되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매일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은 단지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이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방향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하루의 끝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더 소중해집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도 만들고 더 불안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신발을 벗고 잠시 멈추고 그것을 가지런히 놓아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당신의 손길 하나로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신발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음도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가려져 있던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긴 습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흐름이 이제 밖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작은 행동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혹시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제는 바꿔도 소용없다. 나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아직 남아있는 시간까지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삶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작게라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꾸겠다는 큰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에 따라 지금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습니까? 흐트러진 채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단정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 답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 그 순간,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것, 다른 하나는 잠시 멈추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나는 당신이 그 차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은 큰 사건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느 날 당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지 한 번만 더 손을 움직여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발을 벗은 뒤 그대로 두지 말고 방향을 맞추고 가지런히 놓아 보십시오. 그 행동은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놓지 않았다. 그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순간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작은 선택을 계속 이어간다면 당신의 삶은 다시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과거를 떠올리며 보내게 됩니다. 잘했던 일보다 놓쳐버린 순간들, 하지 못했던 말들,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어느 순간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가라앉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는 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묻기보다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이면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과거를 붙잡기보다
지금의 작은 행동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영향을 남깁니다. 흐트러진 상태로 하루를 끝내는 사람과 정리된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과거 이야기를 하며 후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과거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그 순간,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을 현재로 데려오는 행동입니다. 손을 움직이고 방향을 맞추고 조용히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잠시 멈추고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단순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에 작은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작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작용합니다. 나는 당신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것을 가지런히 놓는 그 짧은 순간,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삶도 더 조용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발 아래 늘 지나치던 그 자리에서부터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 피할 수 없는 변화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시간까지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욕심도 줄이고 경쟁도 멀리하고 관계에서도 한 걸음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나는 그것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나는 한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몸이 많이 약해졌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가보면 언제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계속 이걸 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놓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짧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깊은 힘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자신을 놓지 않는 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를 놓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책임, 기쁨과 고통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큰 일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분명한 행동을 통해 당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당신을 더 흐트러지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당신이 하루를 끝내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채로 하루를 끝내는 사람과 조용히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신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당신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남습니다. 그 태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오늘도 신발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의미를 끝까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전히 아주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삶의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한 가지 진실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반복해온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신발을 어떻게 두느냐는 당신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당신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한 공간, 익숙한 공기,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 그때 당신이 신발을 벗고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가지런히 놓는지 그 짧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을 지켜줄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하는 기억과 습관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편안하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나는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확신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그 한 가지 확신이 당신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놓을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많은 것을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 자신만은 놓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신발을 벗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그것을 가지런히 놓아 보십시오. 그 행동 속에 당신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조용히 끝을 향해 가더라도 당신의 마음만큼은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큰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